광양에서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순천 은행발 확산세를 시작으로 상당수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불법 작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보도 속보입니다. 피고발 기관인 철도공사마저 순순히 인정한 혐의를 검찰이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연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 예술랜드 리조트의 해안 갯바위 훼손과 관련해 해경이 공식 입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도 예술랜드의 소미산 산중도로 조성의 불법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통합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의 행정통합론도 다시 제기돼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광양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도 어디에서 감염된 건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 대상자와 자가격리도 크게 늘고 있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순천시. 은행 등 직장 내 감염은 물론이고 방문객과 확진자 가족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부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확진자까지 발생해 보건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는 등 방역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한편 집회와 축제 등 밀집 환경에서도 100명 이상으로 모일 수 없게 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시설별 근무수칙을 준수하게끔 최대한 완화된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러나 밀접 접촉자 190여 명을 포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2,000명을 웃돌고 있는 점은 추가 감염의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역시 불분명한 감염 경로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생한 확진자에 이어 오후 들어 가족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이 현실화할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실내 체육시설 등 동선 파악과 별도로 감염 원인을 찾기가 힘든 가운데 그나마 가족 중 한 명이 지난 6일부터 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감염 고리를 찾기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다행히 순천 확진자가 근무하는 관내 학교와 금융기관에서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관내는 물론 순천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점차 늘고 있는 점 역시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던 전남 동부권.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조기 진화에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어제 철도공사의 불법 근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황당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1년 넘게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방치했거나 조용히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불법 행위를 알게 된 철도수송원 유균 씨가 고용노동청에 공사를 고발한 건 지난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철도공사 측도 이를 순순히 인정했고 사건을 검토한 노동청은 4개월도 안 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순한 사건을 검찰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붙들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31일이 돼서야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여 동안 시간을 끄는 동안 고발인이나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고발인 유 씨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항고 이후에도 수차례 증거를 제시했지만 광주고검과 대검 역시 별다른 추가 수사 없이 잇따라 순천지청의 결정을 원용했습니다. 이에 고발인 유 씨가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배정했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직접 확인해보니 담당 검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었고 기록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같이 부실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전국철도노조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제기하려 했던 불법 위판 작업 고발 사례들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확하니까 고발을 해서 우리 안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한 결과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철제 현장에서는 거봐 넣었는데 안 됐잖아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불어넣어. 도대체 기소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발인은 마지막 남은 절차인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여수 미평공원 횡단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 의견 수렴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어제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 동장이 통장들에게 미평공원 도로 개설에 대한 찬성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통장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장은 이어 시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위해 이 통장을 여론 형성의 매개체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줄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의 행정 통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어제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동부권의 쇠퇴 현상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개 시군의 행정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광양만권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4개 시군의 상품권 통합과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상생 협력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부풀어 오르는 작금의 현실에서 동부권 도시들의 소이기주의는 오히려 지역의 세태와 소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무기로 이제는 동부 육군, 시군 서로가 서로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 양보하여 진정한 행정 통합력을 이룬다면 광양만권 융성을 새로 여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예술랜드 리조트의 갯바위 훼손과 산중 불법도로 조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과 해경이 모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여수 돌산읍 예술랜드 인근 갯바위에 무단으로 시멘트를 매립해 공윤수면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술랜드 대표 김모 씨를 공식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경찰서는 오늘 돌산 소미산 불법도로를 조성해 산림을 훼손한 행위와 관련해 산지관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편성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3조 6,463억 원으로 올해보다 2,270억 원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연찬회 등 행사성 사업 축소, 경산경비 최소화, 일반 사업 축소나 폐지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측정망은 38곳에 불과하고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 알림 시스템의 경보 발령은 동서부권으로만 나눠 발령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경보 권역이 넓어지면 측정값이 하향 평균화될 수밖에 없어 오염원이 밀집된 동부권의 경우 수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잦은 결항으로 섬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여수 거문 항로에 신규 항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거문 항로 여객 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글로벌 베스트 코리아 SNC가 지난 6일 신규 운항면허를 발급받고 취항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신규 취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문 항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해당 여객 운송 사업자는 원래 지난달 31일 취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해수청과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마약을 구매한 뒤 그 자리에서 투약하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해양경찰이 베트남 선원들이 놀고 있는 목포얀 노래방을 급습합니다. 조명이 켜진 실내는 담배꽁초와 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약기운이 남은 듯 외국인들은 통역사들의 질문에 횡설수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해경 수색 결과 베트남 출신 업주가 운영 중인 유흥업소에서는 미처 치우지 못한 합성대마 7g과 엑스터시 11정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베트남인 5명 가운데 2명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냄새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 장치도 노래방 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약 판매책은 유흥업소 종업원 20살 A씨. 베트남에서 전남의 한 대학교로 유학 온 A씨는 SNS 등을 통해 구한 마약을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판매했습니다. 노래호를 다니면서 지금 베트남 선원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매해서 팔면 돈이 될 것이다. 이래서 구매하게 됐답니다. 목포해경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마약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여수시 화정동 석유화학고 실습실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2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화재 당시 실습실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를 배에 실은 채 도주한 어선이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공군 덕흥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 적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배를 멈추라고 명했지만 40여 분간 도주한 7톤급 어선 선장 A씨를 해양경비법 위반과 어선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관내 고질적인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순천 조계산을 등산하던 40대 여성이 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헬기를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 안전사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북권 3개 시와 코로나19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여수, 순천, 광양시와 간담회를 갖고 공동생활권인 3개 시는 코로나19의 동시다발적 전파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도 동북권의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포착되면 전문가와 역학조사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설이 동북권 지자체의 현장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지원에 따르면 현재 순천과 광양 등에서 하루 평균 500여 건의 검체가 수거되고 있으며 빠르면 4시간 안에 진단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문 인력 4명이 동북권 7곳 시군의 검체를 수거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2차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급 당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과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2020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에서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상품대상에서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관광상품으로서 개별 여행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지난 1997년부터 해당 연도의 상품 경쟁력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중국 광저우 한품유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 동안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중국 현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